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이란 게 무엇일까요? 삶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삶에 대해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기차를 타고 고창에서 서울로 오는데 계란 장수가 삶은 계란이 왔어요. 삶은 계란이 삶은 계란. 삶은 계란이구나. 인생은 계란이구나를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이 그냥 쭉쭉 갈 수는 없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게 인생이죠. 그게 인생의 묘미입니다. 인생은 그래서 세옹지마라고 하기도 하죠. 오늘은 화춘하의 인생의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제가 화춘하 하면은 여러분 인생 스토리라고 외쳐주세요. 외치겠습니다. 화춘하 인생 스토리. 카메라 큐와 함께 카더라 뉴스. 안녕하십니까. 카더라 뉴스 서인석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요즘 양계장에 하룻밤만 지나면 병아리들이 없어진다고 해서 양계업자들이 개떼처럼 죄송합니다. 닭떼처럼 들고 일어났다 카더라 소식입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양계장에 나가 있는 장수의 한심의 리포터 불러보겠습니다. 네, 건강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사이좋게 백년해로를 하는 부부들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네, 그런데 이 백년해로 때문에 동네 병아리들이 없어져서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건 전적으로 가수 하춘하 씨 때문이라고 항의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군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네, 바로 이 노래 때문인데요. 어떤 노래입니까? 찌찌자짜 꿍찌자짜 찌찌자짜 꿍찌자짜 영감 왜 불러 뒤뜰에 매여놓은 병아리 한 쌍을 보았소. 보았지. 어땠어요? 이 몸이 늙어서 몸푸시 날려고 먹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그렇군요. 잘했군 잘했어. 그 노래 때문에 지금 양계업자들이 병아리 잡아먹어서 지금 난리가 났다 이거군요. 근데 한심의 리포터 네. 노래를 무지하게 못해네요. 네, 좋습니다. 네, 거기서 그 항의가 끝났나요? 아니면 계속 더 이어지고 있나요? 네, 계속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이유 때문에 항의를 하고 있는 건가요? 하춘하 씨 때문에 집안의 기둥뿌리가 다 뽑혔다고 해서요. 지금 많은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2절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하춘하 때문에 하춘하의 노래 잘했군 잘했어 2절 때문에 기둥뿌리가 뽑혔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겁니다. 저도 궁금한데요. 그러면은 왜 그런지 한번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했군 잘했어 2절입니다. 꿍찌자짜. 잠깐만요. 한심의 리포터 그거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저보다 못하던데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해볼 테니까 맞춰서 리듬에 맞춰 춤이나 추십시오. 짠짜짜자자 찌찌자짜 찌찌지자짜 궁지자찌 마누라. 왜 불러요? 외양간에 메어놓은 얼룩이 황소를 보았나. 보았지요. 어쨌나. 진정집 오라비 장가들 미천을 주었지. 미쳤군 미쳤어 미쳤군 미쳤어. 그러겠네 마누라지. 참 두 분이 진짜 부부가 아닌 게 다행입니다. 제가 볼 때는 둘 다 미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된 사연이군요. 알겠습니다. 화춘하의 잘했군 잘했어 때문에 전국의 병아리들이 문제가 됐고 2절 때문에 외양간에 황소를 팔아서 문제가 됐고 아무튼 간에 그런 집단 항의를 하고 있는 게 전부 다 화춘하의 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시절 추억의 광고 듣고 카더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추억의 광고. 엄마 오실 때 쫄쫄이, 아빠 오실 때 쫄쫄이, 우리 집은 언제나 쫄쫄이 바지. 카더라 뉴스 마칩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막을 수가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변했구려. 하지만 이것만은 변할 수 없어요. 새들이 저 하늘을 날아서 가듯이 달이 가고 달이 가고 산천초목 다 바뀌어도 이 내 몸이 그기대로 내 마음은 영원하리. 감동. 어때요? 세월 가는 거 느껴졌어요? 제가 오늘 이 노래를 선택해서 부른 건 인생이란 과연 뭘까? 여기 한번 좀 생각보다 됐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가요에는 그 인생 노래가 노래가 참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최희준 선배님의 하숙생이라는 노래. 인생은 나그라기 어디서 왔다가 또 과연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다고 이렇게 정의를 딱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처럼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파란만장했던, 그래서 이게 파란만장하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불고기 심했다 그래야 되나 하는 롤러코스터 같은. 그렇죠. 네,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이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그 선배님이시고 또 가수이신 하춘아 씨에 대해서 한번 인생 역경을 한번 쭉 펼쳐놓고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하춘아 씨는 1961년도에 야, 그럼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예, 그때 저 태어나기 전이라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7살이셨다 그럽니다. 7살 때 노래 제목도 효녀 심청대오리라라는 그런 노래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그러니까 가장 어린 나이에 데뷔한 가수로 기록돼서 기네스북에도 올랐대요. 그래서 그 수혜 씨가 그 당시에 그 저 비디오인가 영상 보고 준비를 해오셨다면서요. 아니 잠깐만 봤어요. 근데 워낙 6살, 7살이니까 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하게만 한번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박수로 한번 쳐겨보겠습니다. 제가 하춘아예요. 금년에 7살입니다. 노래란 것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꼭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 어린 제가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퍽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한번 불러보겠어요. 불러봐야죠. 효녀 심청대오리라. 성황당 신령님께 두 손 모아 기도드려 효녀 심청되오리다. 아, 그건 그건 7살이 아니라 47이네요. 효녀 소리가 안 나네요. 심청대오리라 이렇게 좀 떨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 LP 들어보면 네. 그 LP가 저한테는 원판은 아니고 카피 버전이 하나 있거든요. 백판이라 그랬죠. 네. 옛날에. 근데 보면 뭐라 그래야 되나, 눈화장 같은 건 지금처럼 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애기 눈인데 그 인쇄된 것 같은 게 옛날 우리 극장 포스터 같은 그런 느낌인데 초록색이 반해서 허연색 초록색 그런 거에 이렇게 있는 사진인데, 이야, 요때 어떻게 노래를 부를까 싶어요, 진짜. 너무 귀여워. 정말 앙증맞았어요. 천부적인 재질이죠. 네. 그 당시에 이 하춘아 씨가 얼마나 그 앙증맞게 노래를 하냐면
객석에 있는 관객들이 말이죠.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전쟁이 욕했어요. 난 몇 거예요. 살이니까. 그래서 막 1961년도 명동의 첫 무대가 그 시공관이라는 극장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공연을 마쳤죠. 그런데 그 당시 같이 공연했던 그 전옥 선생님이 얼마나 하춘화가 그냥 귀엽고 이쁘고 하는지 그냥 이 팔을 물어버리는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근데 갑니다. 얼마나 그 이쁘고 귀여우면은 예. 그 전옥 선생님이 하춘화의 그 팔을 물어버리겠어요. 그래요. 그 당시에 전옥 그러면 눈물의 여왕이라 그래가지고 전옥이 나온 영화 배우는 손수건을 들고 가서 들고 가야 된다 그럴 정도로 아주 대배우였어요. 근데 그분이 옛날 배우는 다 노래도 하고 극장 쇼도 하고 영화도 할 테니까 하춘화 씨 첫 무대를 같이 해놓고 그렇게 박수 치고 좋아하고 그렇게 우셨대요. 너무 귀여워서.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좋은 건 막 눈물이 나잖아요. 이제 그게 히트를 치니까 몇 분들이 주위에서 도와줘갖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걸그룹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그렇대. 하춘화와 삼남매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세 명이 이게 줄을 서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댄스겠죠. 그게 마스게임 같은 걸 하는 걸 했대요. 근데 머리에 이렇게 뭐라 그래 이렇게 모자 끝매단 거 그거라고 방울을 달고 하는 그런 쇼를 했다 그럽니다. 우리 하춘화 씨가. 그러면 1962년도로 이제 데뷔하고 1년 뒤에 어느 정도 인기였는지 혹시 아세요? 네, 그건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면 1962년도 첫 독집 발표 이후에 화춘화와 삼남매 쇼를 전국 극장 무대를 이제 누볐을 거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천재 꼬마들 해갖고 이제 난리가 났고 찬사가 쏟아졌고 막 이 극장의 그 관객들은 막 인파로 막 넘쳐났고 막 유리창 깨지고 뭐 다치고 굴르고 뭐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다고 그래요. 자, 보통 가수는 대중 가수 중에 스타는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뀐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남진 나훈아 시대, 조용필 시대, 서태지 시대, 그다음에 이제 요즘 아이돌 시대로 이렇게 보통 10년 중에 넘어가는데 하춘화 씨는 60년대를 히트 쳐놓고 70년대로 또 아주 대차게 몰아칩니다. 자, 오늘 70년대 넘어가서 어느 정도 인기 있었는지 우리 가수분들이 다 조사해 보셨다며요? 네. 제가 또 아주 이 조사의 달인이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전혜리 씨. 예. 확실하게 한번 그 이름 자체가 전혜리야. 소식을 전혜리, 조사를 미녀 전혜리. 가수 전혜리입니다. 하나만 예. 전화리. 전혜리. 자, 제가 조사한 바로는요. 1972년 가수왕에 등극한 하춘화는요. 서울 데뷔 13년째인 1974년 5월 서울 아세아 극장에서 첫 개인 리사이트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극장이 있는 청계천 일대에 3만 명의 인파가 몰려서 아주 북새통을 이뤘다고 하더라고요. 3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언론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예. 불경기 속의 기적이라고 소개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번에 또 김현 씨가 예. 준비하셨다고요? 1914년 첫 리사이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합니다. 그 이후에 그 하천은 장기 지방 순회 공연에 올라서 반년간에 1,500회에 달하는 공연을 치러내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몇 회요? 1,500여 회. 이게 지금 6개월 동안에 1,500회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잖아요? 하루에 일회 시간도 반년이잖아요, 180회 해야 되는데 반년에 1,500회 한다는 거는 잠을 안 자고 공연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초인적인 그 공연에 대해서 우리 강풍 씨가 또 조사하셨기 때문에 아, 예. 뭐 여기 오니까 진짜 하춘화 선생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걸 알게 됐는데 저도 깨알 같은 정보 좀 갖고 왔습니다. 정말 저도 그때 그 당시에 그 하춘화 선생님의 공연을 보면서 가수의 꿈을 키우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렇게 앉게 됐는데요. 정말 일반 가수들은 하루 공연이 한두 번 하기도 진짜 힘듭니다. 근데 우리 하춘화 선생님께서는 리사이틀의 영웅답게 정말 하루에 3-4번은 기본이고 많게는 7-8번까지도 그렇게 공연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거 보면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정말 초인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시고 타고난 그런 끼와 재능, 목청이 없었다고 그러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승승장구하시고 대한민국 최고로 나가시던 우리 하춘화 씨께서 1977년도에 정말 큰일 일을 당하십니다. 이게 그 날짜도 참 그게 우연인지 네, 모르지만 맞아요. 1977년 11월 11일이에요. 그러니까 7711이야. 지금은 거기가 익산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예전에 거기가 이일이라는 지역이었거든요. 이일이역에서 다이너마이트요. 그걸 실어놓은 그 다이너마이트 실어놓은 게 그 나중에 발표된 거는
그 운전기사가, 그러니까 화물주자가 담배를 피다 실수했대요. 이게 폭발한 거예요, 이리역에서. 그리고 유명한 이리역 폭발 사건인데 이때 어느 정도냐면 장장 59명이 현장에 사망하고 병원 가는 도중에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1158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그중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하춘아 씨는 물론 그때까지는 무명이었던 최고의 스타 이주일 씨가 함께 있다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신문에 무지무지 크게 터졌거든요. 아니 여기 터졌다는 뉴스보다 옆에 하춘아 다쳤던 뉴스가 신문에 더 크게 났어요. 자,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강철 씨가 그러면 좋지 않았다며요? 네, 조사했습니다. 그때 당시 얘기를 보면은 그 이력에서 가장 갖고 이리시의 그 창인동의 삼남 극장인데 그 극장에 관객들이 엄청나게 모였어요. 한 700여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그냥 그 하춘아 씨는 잠시 그 한 10분간 자기 히트곡을 부르고 잠시 분장실에 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주일 씨는 역시 그 이제 넥타이도 고쳐 매면서 다음 무대를 머리 위해서 흘린 좀 것도 이렇게 하면서. 하면서 좀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잠시 그냥 우당탕탕 하더니 그냥 극장 안이 캄캄해지면서 그냥 난리가 났는데 지붕도 다 내려앉았어요. 네, 날라오는 벽돌에 그러니까 지붕이 넘어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명이 죽고 엄청난 그 사람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춘아는 날라오는 벽돌에 팔이 크게 다쳤고 그리고 이주일 씨는 날아오는 벽돌이 머리를 다쳐가지고 한몰이 된 거, 머리가 한몰. 그래가지고는 이주일 씨는 한 4개월 이상을 고생을 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주일 씨는 이제 두개골 한몰 가뜩이나 못생기신 얼굴이 더 못생겨지신 거야. 저는 돌아가신 이주일 씨하고 너무너무 친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면 진짜 날새 이틀 밤도 새는데 예, 정말 이틀 밤도 새는데 이제 그때부터 하춘아 씨가 이제 자기를 생명을 구한 은인이니까 방송국 그 당시에 이제 TBC인데 TBC에 대한 천거를 하게 되죠. 천거를 해서 드디어 이주일이라는 스타가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어느 정도 히트였냐면 그 사건이 그 하춘아 씨에 대한 줌이 아까 얘기했듯이 신문에 이리역 사건이 일면에 제일 큰 거라면 딱 뒷장 넘기자마자 하춘아 사고가 그만큼 차지하고 있었어요. 자, 형사 콜럼보가 결론을 약간 그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번 이 사건, 하춘아의 노래 인생에 대한 사건을 간략히 해버리면 이 만 6세의 나이로 어린 활동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현재 부른 노래는 남진 나훈아 다음으로 많은 약 2,500곡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드라마 주제곡은 60여 곡이라고 합니다. 하춘아가 노래가 나오면 영화가 만들어지고 노래가 나오면 곧바로 영화가 만들어지고 날 정도로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인기를 끌었었죠. 자,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그동안 많은 무대와 공연을 참석해서 현재 9,000회 정도의 공연 기록을 갖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2016년 5월 미디어를 통해서 발표가 됐던 얘기인데요. 40년 동안 기부를 했는데 무려 2억도 아니고 20억도 아니고 200억을 기부를 했대요. 200억 이상 계산이 안 된대요. 기부천사입니다, 기부천사. 예. 정말 대단하시거든요. 공연할 때마다 계속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막 했는데 그게 200억이 됐다고. 좋은 일은 뭐 많이 할수록 이제 나눌수록 또 늘 커지는 거니까 이게 나도 자랑 좀 해야겠는데. 아니 200억까지는 안 돼도 저도 한 몇억 원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요즘 재능 기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저 같은 경우에 내가 수익금을 내서 보낸 게 아니라 재능 기부 많이 하세요. 공연을 해서 거기 수익 나거든요. 그 자리에서 다 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춘아 씨도 대부분 그런 기부가 한 많아요. 3년 정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래서 뭐 많이 했다고 상을 하나 받았어요. 보기 보니까 나는 얼마인지 몰랐는데 한 3억 정도 했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기부액이. 그 선배 가수라는 건 노래만 잘하고 많이 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귀감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에는 정말 똑부러지게 완벽하게 해주시는 그런 선배님인 것 같아요. 근데 사건들도 이게 많았죠. 사건이 참 많으세요, 하춘아 씨가. 네, 엄청 이력 많으셨다 사건부터도 그 다음에 그 못으로 쏘는 새총 사건 있잖아요. 새총에서 못 들어가 쏘지를 않나, 악수과장하고 면도칼 테러를 당하지 않나,
오색 때문에 목숨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바람에 목숨을 뭐 별의별 사건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 참. 자, 어느덧 음악사랑의 문은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하춘아 선배 생각하면서 우리가 네네. 소양강 서양강 처녀 한번 네네. 불러볼까요? 다 하춘아 같이? 씨가 그렇게 애창했다고. 네, 이 노래를 참 좋아했대요. 자, 서양강 처녀 함께 부르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